원태우, 심상각, 한백봉. 이분들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번에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분들을 포함해서요, 경기도 출신 항일 독립운동가는 구한말 항일 의병에서부터 3.1운동, 그리고 애국 계몽운동에서부터 임시정부 활동까지 아주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비록 잘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이제는 잊어서는 안 될 경기도의 독립운동가, 그중 세 분의 항일 항쟁을 읽어드립니다. 이토 히로부미,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으로 한국 병탄의 기초를 구축한 한민족의 원흉이죠. 그리고 이 이토 히로부미 하면 항상 함께 떠올리는 분, 한국 의병 참모 중장 안중근 의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가 있기 4년 전 이토의 단죄를 도모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글을 읽던 시골 선비 원태우 선생이죠. 을사조약 닷새 후인 1905년 11월 22일 특파대사로 서울에 머물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공사 하야시와 함께 특별열차를 마련해서 수원으로 사냥을 나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태우 선생은 친한 동료인 이만여 등과 함께 이 열차를 전복시킬 거사를 준비하죠. 안양역 인근 철로에 돌을 쌓아서 이토를 태운 귀경열차가 지나갈 때 탈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요, 거사 직전 이 결과가 두려워진 동료들이 철로의 돌을 치워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포기를 할 수 없었던 원태우 선생, 그는 가파른 서리째 고개를 느릿느릿 넘어가고 있는 이 열차 속 이토를 향해서 주먹돌을 던집니다. 정확하게 날아든 돌멩이가 이토가 자리한 열차의 유리창을 부쉈고요. 그 파편에 이토 히로부미는 얼굴에 큰 상처를 입는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사건 직후 일제는 이 의거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 원태우 선생을 술에 취한 폭한이자 우매한 농민이라고 칭하면서 선생의 의결을 취한의 악희, 취한 사람이 주정을 부리는 것으로 폄훼합니다. 하지만 탑승한 열차의 시간과 좌석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것은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용기가 아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의사였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토 히로부미는 원태우 선생을 가벼운 죄로 처리하라고 당부합니다. 자칫 원태우 선생의 거사가 시발점이 돼서 을사조약에 대한 민족의 울분과 적개심이 대규모 항일 운동으로 번질까 봐 우려했던 겁니다. 원태우 지사는 사건 발생 직후 동료들과 함께 체포돼서 징역 2개월형의 태형 100대를 선고받습니다. 이때 혹독한 고문과 구타로 원태우 지사는 평생 불구의 몸으로 후사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경기 북부에서 가장 치열했던 독립만세 운동을 기획했던 항일 독립운동가 심상각 선생입니다. 심상각 선생이 만세운동의 거사지로 선택한 곳은 파주의 공릉장,
파주는 선생의 고향이었고요. 조선시대 서인의 영수 심의겸의 후손들이 모여 살던 심씨 집성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사지였던 공릉장은 파주뿐만이 아니라 공릉천을 따라 고향 주민들까지 모여들었던 인근에서 가장 큰 장시였습니다. 심상각 선생은 공릉장날인 3월 28일을 거사일로 잡고 파주 각 지역 대표들을 불러 모읍니다. 선생을 포함한 김웅권, 권중하 등 19인의 결사는 파주뿐만이 아니라 인근 고향 일부까지 포함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3월 28일 광탄면 사무소에서 마침내 시위가 시작됩니다. 2천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조리읍 공릉장터로 행진을 시작하죠. 행진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하나둘 합류하고 공릉장에 모여있던 천여 명의 주민까지 합세하면서 시위대는 3,000명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위대는 봉일천에 있던 헌병 주재소를 둘러싸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위기감을 느낀 일본 경찰과 헌병들, 그들은 마침내 무차별 총격을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10명이 죽고 7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맙니다. 이날 공릉장 시위는 경기 북부에서 가장 치열했던 독립만세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공릉장 시위 이후 심상각 선생은 일본 경찰을 피해서 중국 상해로 망명길에 올라 임시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면서도 상해 농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결코 학문을 놓지 않았죠. 그리고 망명 생활 10년,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심상각 선생. 그는 파주 광탄면에 광탄보통학교를 세우고 후학을 키우면서 미래를 위한 교육 사업에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어김없이 3.1 독립만세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성남 분당 지역이 된 광주군 돌마면의 분당장 3.1 독립만세운동을 이끈이는 한백봉 선생입니다. 지역의 유림이자 유지였던 한백봉 선생. 그는 숙부인 한순회와 함께 고종의 장례식과 서울의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뒤 고향인 광주 돌마면에서도 독립만세운동을 벌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이 정한 거사일은 분당 장날인 27일. 선생은 낙생면장 남태일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과 함께 태극기 또 독립선언서를 등사하면서 시위를 준비하죠. 거사일을 하루 앞둔 26일 밤, 한백봉 선생은 주민 50여 명과 함께 뒷산에 올라 새벽까지 봉화를 밝히면서 이튿날 있을 대규모 독립만세운동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3월 27일 분당 장날, 한백봉 선생이 이끄는 돌마면 주민들이 분당리 장터로 향하고 건너 낙생면장 남태희가 이끄는 낙생면 주민들이 분당리 장터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날 모인 주민은 약 3,000여 명. 분당리 장터는 주민들의 만세 소리로 뒤덮입니다. 시위는 이튿날인 28일에도 이어졌고요. 그칠 기미가 없이 점점 더 타올랐습니다. 사흘 후인 29일, 일본 경찰의 시위 주동자 검거가 시작됐고요. 한백봉 선생도 판교 헌병 주재소로 연행돼서 나흘간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분당장에 모인 3천여 명 가운데 유일하게 실형을 받은 선생. 선생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간 옥고를 치릅니다. 출소 후에도 선생은 농민운동과 문맹퇴치운동을 이어갑니다. 분당장의 독립만세 시위를 함께 이끌었던 한순회와 힘을 모아서요. 1927년 신간회 광주지회를 구성하고 1931년 5월에는 신간회가 해산될 때까지 지역사회의 물산장려운동, 문맹퇴치운동, 그리고 농민운동에 앞장섭니다.